전 세계 글로벌 2등에서 3등을 앞다투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 기업에다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만큼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성장하면서 또 같이 동반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돈 되는 영상,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단타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5,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돈을 번다는 정직한 모토로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서까지도 계속해서 이 모토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러분들 시청하시기 앞서서 아직 구독과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종목이 급등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칠 수 있을 만한 알짜 종목 제가 발굴해서 기업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그리고 알람 버튼 미리 눌러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그리고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랑 응원 댓글도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기업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2024 CES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가장 화두가 되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AI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AI를 기반으로 한 이제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자동차 이런 쪽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 반도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리고 로봇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뭐 AI 기반의 사업들 그리고 기업들이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과연 이제 어떤 종목을 보는 것이 좋을까 이제 생각이 되실 텐데요. 제가 이전에도 로봇 관련된 종목은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서 분석해드린 종목들을 보게 되면 T로보틱스도 제가 로봇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큐렉소 같은 경우에도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뭐 약수익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지금 거의 수직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거의 한 30-40% 정도 수익 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SBB테크 역시 수익 보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로보티즈 역시도 오늘 이제 급등 랠리가 나오면서 아마 수익을 크게 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목들 물론 좋긴 한데요. 또 이제 괜찮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산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AI, 로봇, 거기다가 이제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산업까지 통합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핫한 산업을 모두 쥐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종목인데요. 바로 V1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이제 매물대 구간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렸는데요. 17년도에 상장을 하고 나서 V1텍이 그대로 수직 상승을 날렸다가 한번 이제 12,500원 부근에서 쉬었다가 올라가 줬어요. 여기가 이제 매물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졌을 때 12,500원에서 지지라인을 확인시켜주고 반등을 보여줬죠. 이것도 역시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로 떨어졌다가 12,500원 저항을 맞습니다. 이제 매물대 아래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지라인이 저항라인으로 바뀌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9년 초랑 19년 중순에도 저항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20년 말에서 21년 초쯤에 다시 한번 요 매물대 구간 12,500원 근처에서 저항을 맞았습니다. 22년 초에도 한 번 더 올라가려다가 저항을 맞고 떨어졌고요. 23년도에는 여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23년 말에 지수가 한번 크게 조정이 나오면서 올라가다가 그대로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히려 이런 크게 한번 흔들어주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매물대가 훨씬 더 얇아지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고 다음번 상승에 더 크게 급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2,500원 위로 올라오는 요 캔들이 24년 1월 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 CES가 대놓고 AI랑 로봇이 이제 앞으로
육성이 될 것이고 앞으로는 AI랑 로봇 쪽에 니들이 투자를 해야 돈을 벌 거다라고 향후 이제 기술 트렌드를 아예 로봇과 AI라고 공표를 해준 셈이에요. 과거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쪽이 움직일 때도 CES의 효과가 컸기 때문에 이번에 대놓고 AI 로봇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자동차가 여기에 접목되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당연하게도 또 덧붙이는 게 디스플레이 쪽이에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에 이제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전자제품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자동차에 AI가 접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들이 태동이 될 거라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AI를 돌리려면은 또 통신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6G라든지 5G 관련된 통신망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V1텍이라는 기업이 현 상황에서 자회사가 또 로봇을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차트상으로 봐서는 이렇게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을 보시게 되면 500억대에서 200억대로 19년도에 좀 쪼그라들었다가 300억, 500억 그리고 600억 가까이 회복을 하고 23년도에 거의 900억 가까이까지 회복이 되고 올해는 1200억대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출 캐파를 보시게 되면 이제 19년도에 주춤했다가 그대로 이제 다시 우상향하면서 역대급 매출을 써나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출이 잠깐 이제 타격이 있었던 거는 좀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기업 분석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ROE 같은 경우에도 이제 9%대를 올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PER이라든지 PBR은 솔직히 저평가라고 보긴 힘들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좋게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단순 재무에서만 드러나지 않는 기업을 좀 자세하게 분석했을 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성장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때요? 적자를 보고 있거나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언제 올라갈지 화물차사인 경우가 많은데 미래 산업에 투자할 때는 그 투자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CES에서 아예 공표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성장주 투자할 땐 CES를 꼭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로봇이라고 얘기해줬기 때문에 로봇이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할 사람은 없고 그리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러면 이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노동수단이 필요한데 당연하게도 물류 자동화라든지 공장 자동화 그리고 로봇이 그거를 대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된 이면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좀 주요했고요. 돈 풀기를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노동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인건비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온 거죠. 로봇이라든지 AI 산업이 태동하는데 코로나라든지 그리고 돈풀기 정책들이 크게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 V1텍이 앞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지금 바닥 구간에서 상장하고 나서 올랐다가 바닥 구간으로 떨어지고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충분히 25,000원 가격대를 뚫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3만원도 무리 없이 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의 주가가 13,000원 정도 되는데요. 왜 3만원을 무리 없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기업의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 이 기업의 매출 비중은 검사 장비가 대부분입니다. 이 검사 장비에는 2차 전지 검사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향후 성장성이 디스플레이 쪽이랑 2차 전지 쪽에도 있어요. 2차 전지는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성장을 한 상황이고 디스플레이는 이제 좀 구조적인 산업이잖아요. 한번 이제 왔다 갔다 사이클을 타는 산업인데 한번 올라갔다가 무너지고 무너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회복기에 있는 산업이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이 그동안 이제 좀 지지부진했어요. 이 V1텍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이게 다시 올라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는 뭐 여전히 견고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요 물류 로봇 요것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화 솔루션이랑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 20% 넘어가는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V1텍을 설립하고 고객사 매출 중국에서 시작하면서 17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디스플레이 쪽 검사 장비로 출발을 했던 기업이에요. 얘네가 처음에는. 근데 디스플레이 쪽에서 검사 장비를 하다 보니까 2차 전지에서도 되는 거예요. 원래 검사 장비를 하던 업체니까
디스플레이 하던 그 기술력 가지고 그대로 2차 전지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향 검사 장비 매출처로 이제 좀 다양화를 시켜준 거예요. 19년도에. 그리고 이제 로봇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21년도에 시스콘이라는 자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22년도에는 미주법인을 설립하고요. 한성헬텍이라는 AGV 무인 운송 차량 요 기업을 인수하게 됩니다. AMR AGV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물류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MR이 오토노머스 모바일 로봇, 자율주행 로봇이고요. AGV는 오토메이티드 가이디드 베이클, 발음이 좀 구린데 감안해 주세요. 무인 운송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묶어가지고 이제 물류 로봇이다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 디스플레이 쪽이나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향해서 검사 장비 사업을 원래 하던 기업인데 자회사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스콘 인수하고 몇 년 안 돼서 또 한성헬텍도 인수하는 모습. 로봇 쪽으로 이제 사업을 성장성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매출 비중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검사기예요. 아픈 검사기라는 건데요. 이게 원래 기존의 매출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콘 물류 로봇인데요. 요게 이제 향후 V1텍을 먹여 살릴 로봇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 딜리버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고라든지 대형마트, 뭐 식당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운송 로봇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식당 가시면 음식 날라주는 서빙해주는 서빙 로봇들 있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레트 이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형 창고 같은 데서 적재하는 데 쓰이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소형 100kg 이하 물류 서비스를 진행할 때 쓰는 로봇이죠. 이거 이제 턴테이블인데 대형 창고나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베이어, 도킹 이송, 이런 이제 공장 자동화에 쓰이는 마찬가지 물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요거는 이제 100kg 이하 소형 이제 물류를 나르는 거라면 요건 이제 고중량 물류 이송해주는 로봇이에요. 주문 제작하면 100톤까지도 이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지게차 다들 아시죠? 이제 무인 지게차로 우리가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렉 딜리버리 이거는 뭐 여기다가 물건 쌓아 놓는 그런 거죠. 이건 서비스 로봇이고, 이 서비스 로봇은 호텔 같은 데서 많이 보실 겁니다. 관공서 로비나 호텔, 공항 이런 데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거를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정보 서비스를 받는. 이제는 뭐 안내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 해주는 직원분들이 계신 게 아니라 이런 로봇으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실 수 있겠다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제품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겁니다. 이게 컨베이어 타입이고 이게 리프트 타입, 그리고 이게 협동 로봇입니다. 이제 향후에 기업들이 전부 다 공장 자동화를 쓸 거기 때문에 이런 그 물류 로봇들이 굉장히 각계 이제 제조 산업 쪽에서 많이 쓰임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 추이 자체도 계속 좀 늘어나는 추세로 가게 될 거고요. 현재 시스콘이 V1텍의 자회사 물류 로봇 기업인데 계속해서 이 수주주항고 추이 자체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봇 산업이 워낙에 지금 빨리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AMR이라든지 이것도 물류 로봇이죠. 신규 수주 늘어나고 있고 검사 장비 신규 수주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 검사 장비 신규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한데, 지금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 자체가 워낙에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연평균 한 37% 정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검사 장비 쪽에 원래 매출이 주력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의 성장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네가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로 맨 처음에 기업이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쪽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이제 탑티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 아니겠습니까? 네, LG 디스플레이 연도별 연결 기준 실적 추이인데 그동안 좀 안 좋았었어요.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중국에 많이 이제 좀 경쟁에 뒤처지기도 했고요. 가성비 측면에서.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잘 나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성장이 되면서 검사 장비가 엄청나게 수요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에는 그냥 핸드폰에만 디스플레이 OLED가 탑재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 패드, 태블릿 PC 쪽으로 OLED가 탑재가 되고 있어가지고 거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사실 그거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게 차량용
차량용 디스플레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토비스 기업 설명드리면서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현재 OLED가 차량용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쓰이고 있던 물량에서 훨씬 더 많은 물량이 쓰이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류 로봇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산업도 원래 중국에 뒤처지면서 조금 힘든 상황이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자동차 쪽의 디스플레이로 넘어가게 되면서 제품 수명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검사 장비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박단소라고 하죠. 좀 단단해지고 조그매지고 이래야 되는데 소비 전력도 상대적으로 낮고 굴곡면 적용이 되면서 이 LCD에 비해서 자유도가 높은 요게 이제 전장용 디스플레이 OLED가 각광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요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전장용에 쓰이는 내구성이라든지 수명을 좀 길게 하려면은 지금 현재 투스택 텐덤 기술을 적용시키고 있는 게 OLED 시장이에요. 아무래도 한 개 층 구조보다 휘도도 높고 내구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 투스택 텐덤이라고 부르는 OLED가 전체적으로 지금 소재층을 2배로 제조해서 구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도 2배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검사 장비 쪽인 요 V1텍의 수요가 이전보다 디스플레이 산업이 침체됐던 시기랑 다르게 전장용 디스플레이로 넘어오면서 엄청나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투스택 텐덤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OLED 디스플레이 쪽으로 들어가면서 성장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간 수주 금액도 지금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차량 디스플레이 쪽으로만 거의 한 4조 원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22년도에 한 4조 원을 예측했거든요. 4조 원 이상이 늘어났는데 뭐 이제 24년도니까요. 2년 전이니까 지금은 뭐 4조 원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납품하는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벤츠라든지 뭐 아우디라든지 이런 이제 뭐 독삼사 같은 데도 있고요. 뭐 캐딜락 같은 거, 캐딜락이 미국 거로 알고 있는데 캐딜락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지금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얘네뿐만 아니라 독일의 포르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이쪽에도 LG 디스플레이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서는 현대차에도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OLED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LG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이 V1텍도 같이 구조적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2차 전지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얘네도 얘네지만 2차 전지 시장으로 넘어갔을 때 검사 장비가 또 같이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 평균 거의 한 37% 정도 성장을 하고 거의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생산 능력 추이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 성장이 거의 바뀌지 않을 거고 고객사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V1텍이 아까 LG 디스플레이여서 LG 그룹이랑 많이 좀 친해요. 왜냐면은 여기 대표가 이제 LG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LG 그룹에 해당하는 LG 디스플레이, LG 에너지 솔루션 향 매출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또 LG 출신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알아주잖아요. 전 세계 글로벌 2등에서 3등을 앞다투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 기업에다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만큼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성장하면서 V1텍도 같이 동반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가지고 대규모 설비 증설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국가로 봤을 때는 배터리 시장은 한국, 중국, 일본이 거의 싹 다 장악하고 있는데 한국이 또 그 중에서도 앞서 나가잖아요. 이번에 IRA 법안까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저는 이 2차 전지 시장 쪽에서 검사 장비가 훨씬 더 크게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같이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사업하고 있던 이런 검사 장비 쪽에서도 수익이 나면서 그 다음에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로봇 쪽에서도 계속 성장을 해나가다 보니 계속해서 저는 이 기업의 성장성과 현재 국면까지도 같이 고려했을 때 동반 성장이 될 것 같다. 일반적으로 로봇 사업만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불안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사업 구조가 탄탄하면서 신성장 동력인 로봇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고, 한국만 하더라도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인구가 노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고요. 자영업자들 요새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로봇 산업 지원이라든지 물류 자동화 수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단순 노동을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로 대체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그 기업의 제조업의 미래는 사라질 거라는 게 지금 현 상황이죠. 그래서 물류 로봇은 가장 먼저 협동 로봇과 함께 시장을 휩쓸어갈 대표적인 산업이고요. 아까 2차 전지가 연평균 37% 정도 성장한다 그러는데 물류 로봇 쪽은 압도적입니다. 한국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한 45%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도 성장률이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전지 완성차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도 계속되고 있고 자회사인 시스콘의 이 고객사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로봇이라든지 물류 로봇, 협동 로봇과 물류 로봇을 적용하지 못하면 제조업들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콘이 바로 V1텍의 자회사거든요. 근데 현대자동차도 이제 V1텍의 물류 로봇을 지금 고객으로 하고 있고요. 현대위아도 마찬가지, 현대자동차 그룹이죠. LG전자 마찬가지,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 SDS, 하나그룹, 포스코, LS일렉트릭, 변압기 쪽이죠. 그 다음에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 KCC, 대우조선해양, CJ올리브네트워크스, AMS까지 거의 어지간한 우리가 알만한 굵직굵직한 제조업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V1텍 자회사인 시스콘의 고객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21년도만 하더라도 물류로봇 수주잔고가 한 13억 정도 됐거든요. 22년도에 바로 이제 70억으로 갔고요. 23년에 1분기까지만 했는데 219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 속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북미양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이러겠습니까? 인구 절벽이라든지 노동력이 지금 계속해서 부족한 상황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미양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류 로봇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자율주행 모빌리티 제조 능력을 갖춘 회사가 있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요거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증권사 리포트 설명인데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제조 능력을 갖춘 회사랑 실제 대규모 공정 도입 레퍼런스를 가진 회사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게 AMR 이게 물류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이 수백 대 공장에서 물류 로봇을 돌린단 말이에요. 동시에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로봇 관제 시스템이 AMR 상태 모니터링하고 실제로 그거를 운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이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이 제조를 할 때 디스플레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공장에서 뭔가를 제조하고 만들어낼 때 그 공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런 기술이 있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시스코는 기본 서버단 최대 100대 AMR을 동시에 운영이 가능하고 이거를 실제 그 공장의 제조 라인에 적용시켜서 병목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보실 때 이런 관련주다, 협동 로봇이다, 물류 로봇이다 이러는데 그냥 단순히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되고 우리가 공장에서 실제로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써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 시스코는 써먹을 수가 있는 기업이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재물을 보시게 되면 연결로 봤을 때는 지금 실적이 괜찮은데 안 좋은데 별도로 갔더니 막 적자가 흑자로 바뀌고 이래요. 이게 V1텍 별도로 봤을 때는 지금 검사 장비 매출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흑자를 보고 그러는데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어디예요? 로봇 산업이잖아요. 물류 로봇. 그러다 보니까 물류 로봇이 지금 고속 성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초기 이제 투자 비용이라든지 투입 비용이 좀 발생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이제 그 비용을 잡아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익이 좀 연결 기준으로 따졌을 때 적자가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거는 성장성을 따져봤을 때는 이렇게 계속해서 매출이 폭발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만 보셔도 충분히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현재 바닥에서 막 올라오려고 하는 자리이니만큼 지금 자리에서 공략하기 매우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부채 비율도 100% 정도로 그다지 위험하지 않고 뭐 성장주 개념으로 봤을 때 PER 20배 정도 수준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자회사가 지금 몸집 불리기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인수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려했을 때 지금 V원택의 시가총액이 한 2천억밖에 안 됩니다. 이런 기업은 지금 착실하게 여러분들이 사 모아 나갔을 때 향후에 충분히 2배에서 3배 이상은 가볍게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이라는 거죠. 지금 자리에서 이제 매수해서 바로 날아가면 좋겠는데 지금 자리에선 소액만 매수하고 5,000원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잡고 분할 매집을 해나간다면 향후 3만원까지는 무리 없이 갈 거라고 보니까요. 여러분들 분할 매집을 통해서 V원택 로봇 관련주로 올해 한 해 농사 성공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랑 응원 댓글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직도 구독과 알람 버튼을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급등할 만한 종목, 여러분들의 계좌에 돈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선정하고 분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